질문을 주세요. 네네 그렇게 하시죠. 걱정이 앉으세요. 네. 같이 또 질문 목록이 있나요? 막 있진 않은데 그냥 제가 잘 네. 편집하면 돼요. 네. 딱 한 20분 30분 네. 언제 어떻게 뭐 어떤 이유로 가시게 됐는지. 호주에서 있다가 영주권 못 받아도 요리로 21년 1월 말에 왔으니까요. 제가 5홀 비자가 돼서 밴쿠버에 먼저 온 다음에 이력서를 돌린 거죠. 캐나다로. 키지지 돌렸고요. 인디드 했고요. 연락이 제일 많이 왔어요. 거기랑 뭐 10개씩 왔죠. 이제 도시 검색하다가 그냥 제일 나을 것 같다. 목적은? 영주권이었죠. 처음에. 영주권 목적. 응. 입장은 어떤 걸로? 저 요리사 13개인가 이렇게 14개인가 해서 뭐 이렇게 먼저 영주권 해준다고 연락 왔어요. 그때는 코로나 때고 경력도 있고 호주에서 2년 했고요. 어떤 영주권 프로그램을 좀 도전하려고 하셨었나요? 그냥 6개월이라고서 영주권 받는 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SIMP 지역 커뮤니티 카톡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서 일구한다 뭐 해가지고 1월 와라 영주권 된다 해서 간 거예요. 한인식당 그 매니저님한테. 거기에서 많은 일을 겪고 밤에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날 면접 그 다음날 바로 일 시작했어요. 면접 내용이 어땠죠? 한 3시간 얘기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면접을 3시간 했다고요? 3시간인가 4시간인가 모르겠어요. 저 밥도 먹고 갔어요. 네? 이미 붙은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했죠. 일단은 뭐 일 끝나고서 이제 오버타임은 없었죠. 무급이었죠. 풀타임으로 항상 일하고 오버까지 했는데 급여가 그렇게 안 나와요. 40시간 2주급여니까 그럼 80시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60시간이 나와요. 물론 일하는 거는 90시간이 넘겠죠. 30시간 안 준 거네요? 그렇죠. 혹시 시급이 어떻게 됐는지 를 받았어요. 서류가 돼야 돼요. 서류는 나가세요? 나 무슨 경찰 같아. 10시 출근이었나? 7시인가 그러는데 8시, 9시 막 이렇게 가니까. 근데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요. 밥 먹다가 그냥 한 입 넣고 나가서 또 만들고 배달도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엄청 빨리 먹고 입안에 일단 최대한 넣어요. 그 다음에 가요. 벌레 좀 있고 쥐 좀 있고. 식당이니까 라따뚜이. 그런 거예요. 그 친구들도 맛집은 알아가지고. 맛은 있었다. 그럼요. 밥집 활용하는 것도 봤어요. 고춧가루 같은 거 이제 떼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거는. 주말에 뭐 불려 나간다거나. 쉬는 날에 풀타임으로 일을 했고 짬뽕 얻어 먹었습니다. 새우 많이 넣어줬다고. 생색을. 돈을 주고 짬뽕을 줬다는 얘기인 거예요? 돈을 왜 받아요? 짬뽕이 급여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럼요. 미리 전달이보가 됐던 게 아니라 당일날 쉬는 날 미팅이 있어가지고 가라고. 무슨 미팅인데 요리사를 보내요? 그쵸? 뭔 말이야? 카오디오 뭐 그거 얘기해 주세요. 잡 어프로벌이라는 게 있어요. 레터. 그걸 있어야지 주정부를 가는 거죠. 나왔는데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자기 아들 차에 애플 카플레이를 하나 달아주라 해서 근무 시간대도 이제 알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집에 가서도 공부를 해야 됐고 하여튼 차를 뜯어서 해야 됐었어요. 왜냐면 모르잖아요. 내가 그걸 뭘 알아요.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랐어요. 이제 그 중에 사장님이 이거 해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주문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하자 해서 오케이 해서 했어요. 네 돈으로 일단 해라. 아니죠. 그런 말은 없죠. 이걸로 하자. 하자. 끝. 돈 보낼게? 아니면 아니 그런 말이 없어. 이거 끝 그냥 그걸로 하자 하고 끝. 얼마인데요? 그때 40 몇만 원 줬던 것 같아요. 이제 배달이 오잖아요. 네, 통관이 됐어요. 근데 사장님이 마음을 바꿨어요. 다른 걸로. 이거 배송비 다시 보내려면 20만 원이라고 써 있다고. 해외에서 오는 거니까요. 그거 다 감수해서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주문해서 했죠. 제가 그때 이제 캐나다를 와가지고 어딜 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제 생일이었어요. 갔다 오는 거였는데 가서 설치해주고 와라. 살고 있는 아들의 예. 차에.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 생일 때 내쉬는 날에 내가 가서 설치해주고. 근데 올 때는 차 트렁크 한가득 장 봐야 되거든요. 간장부터 해가지고요 말통으로 싹 싣고서 왔어요. 또 남쪽에 갔는데 뭐가 없어서 북쪽을 가야 돼요. 그러면 몇십 킬로거든요. 그거. 주유비 졸랐다. 뭐 절대. 에이 제 여행이에요. 이거는 제 휴가. 휴가 때 누가 기름비 줘요? 그 혹시 아들 새끼는 뭐라고 하던가요? 못 만났어요. 그때 맞아. 못 못 만났어요. 차만 만나고 왔다고요? 그 아들 집 가서 차고에서 혼자 하고 와라라고까지 했다가 그냥 취소하는 걸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거는. 그것도 다시 환품했어요. 결론적으로는 한 20몇만 원, 30만 원 쓴 거죠. 전통적으로 계속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냥 그걸 계속 하시는 분인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일했을 때 한 번씩 이제 고비가 와요. 지원도 했었어요, 딴 데. 그럼 연락이 바로 오거든요. 갈까 말까 하다가. 근데 여태까지 했던 그 3개월이 아까운 거예요.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영주권을 1년 반에서 2년 보고 간 거거든요. 3개월이면 꽤 큰 시간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로 가면 그 3개월은 수포로 돌아가요? 네. 한 고용주에서 6개월을 해야지 신청 자격이 돼요. 앞으로 버틸 생각하면은
좀 빡세요. 이걸 다시 처음부터 하자니 3개월 4개월 차 이렇게 됐을 때 좀 그렇죠. 워홀 비자였잖아요. 1년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와가지고 한 2달 동안 일을 구했다. 너무 힘들었다. 5개월 뭐 이때쯤 이제 관뒀다. 네, 그래서 네. 6개월 다시 시작해야 된다. 타이트해지죠 되게. 이러면은 이제 1년 안에 뭔가 다 마무리하기가 조금 그러고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되면 비자가 없죠. 그렇죠. 버티고 하다가 딱 6개월 하고서 서류 받잖아요. 그 다음에 넣었더니 저녁에 넣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들어왔어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만둔 건데 사장님이 자꾸 그랬어요. 가서 바꾸라고 이제 비자. 본인으로부터 클로즈 워크 퍼밋을 받아라 라고 네, 얘기를 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나갈 때쯤 바꿔도 되고 어차피 국경 가면 바로 바꿔주고 인터넷으로 해도 브리징으로 바뀌잖아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는 건데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새로운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사장 욕을 좀 했죠. 근데 그걸 녹음을 했어요. 사장한테 준 거예요. 진짜로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사장은 열받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나가래요. 바로 사장이 바로 잡 어프로버를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했으니까 이주공 선택하거나 그러지 않고 저한테 바로 이메일이 온 거예요. 주정부에서 취소가 됐다고. 잡 어프로버를 3개월인가의 유예 기간을 줘요. 3개월 내로 새로 구해라. 그러면은 주정부장이 다시 받아야 되는. 제 노미네이션은 취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가고 있고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해서 잡 어프로벌 스폰서를 해준다는 식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정부가 너 취소됐으니까 지금부터 뭐 시간은 이만큼 줄 테니까 새로 구해. 바로 일을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이력서 돌렸더니 한 10개, 11개인가가 또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보는데 어떤 데서는 지금부터 일해라.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픈 워크 퍼밋이었잖아요. 워홀 비자. 그 사장 밑에서 클로즈 워크 했으면은 퍼밋을 쉽지 바꿨으면 않았죠. 큰일 나는 얘기였던 쉽지 거예요. 않았죠, 진짜. 근데 LMI 어차피 취소했을 네. 거면은 다시 그렇죠. LMI에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됐던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였던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현지의 큰 레스토랑으로 들어간 거죠. 제가 면접장에서 바로 그랬어요. 잡오퍼럴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를. 그 당시엔 잡오퍼럴이 한 2달 반 정도 걸렸거든요. 나오는데 시간이 별로 막 넉넉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받아야지 여유롭게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가능하다. 큰 체인이죠. 큰 체인이에요. 오케이. 휴가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냥 일주일 쉬고 싶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된다 하고 일 시작해서 거기서 영주권 받았죠. 이주공사에 막 3천만 원, 막 몇 천만 전 원씩. 그거를 모르겠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되게 비싸다 그래가지고. 3천 불 아니야? 아니야. CIMP를 진행하는데 잠 네. 매칭해주고 서류 내주고 비용이 최소 3천만 원부터 시작해. 3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면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하니까 한 달만 시도를 해보면요. 될지 안 될지가 어느 정도 그래도 각이 잡히죠. 영어를 못한다는 게 취업 시장에서 큰 제약이 안 될까요? 영어가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IELTS를 6.5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IELTS 한 5 정도 된다 이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인력이 너무 없고 하면은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그게 아니다. 아무래도 잘하는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할 거고요. 그 대신에 내 말을 못 알아들어도요. 그냥 눈치 있고 일은 열심히 한다. 요 두 개로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좀 상세할 수 있는 그렇죠, 장점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영주권 해달라는 영어 정도는 해야 돼요. 비자가 곧 끝나. 나 집에 가? 있어. 뭐 이 정도는 해야죠. 경험이 어땠나요? 그 전에 일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베케이션비 뭐 이런 거 보험도 들어주고 모든 게 다 칼 같아요. 급여도 그렇고 오버타임도 그렇고 근무 환경도 되게 쾌적하고요. 일은 힘들어요. 그때는 어쨌든 사람이 너무 부족할 때라서 진짜 사람을 고용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이랑도 일을 해봤고요. 거기서 그리고 오전 매출 10,000불 넘고 11,000불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됐죠. 갈아 넣었죠 그때. 영어가 너무 힘들죠. 매니저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로컬 예, 예, 사람들하고 전부 다, 하기 다 때문에 허옇고 애들이 언어가 예, 조금 예. 막 얘기하는데 막 못 듣고 막 이랬을 때 뭐 어떤 네. 식으로 대처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바쁘고 하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조금 불편하죠 그런 거는. 나중에는 편해져요. 잘 알아듣고 막 그래도 편해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를 나도 이해하고 쟤도 이해하고 서로 알기 때문에 약간 신뢰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서로 서로 간에 안 될 거라는 예, 장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메리트가 네, 있어야 뭔가 된다. 있어야죠. 로컬 대 한인 만약에 두 군데에서 똑같이 영주권을 지원을 해준대요. 로컬에서의 단점이 제 생각에는 없거든요. 모든 면에서 이게 월등히 좋거든요. 제가 일했던 데도 그렇고 뭐 LMI 이런 거 비용을요 이중공사 끼면은 뭐 또 돈 또 내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다 해줘요. 회사 부담이죠. 그러니까 고용주가 해야 되는 것들은 다 해요. 멕시코나 뭐 어디서 이렇게 데려왔을 때 비행기 값이랑 호텔 숙박 한 달간. 그리고 나서 나왔는데 이제 급여를 받으러 이제 가야 되잖아요. 저보고 일을 다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잡 어프로벌 취소하셨던데요 라고 했거든요. 놀라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알았지 이런 느낌인데 나가서 전화를 했나 봐요 어디다가. 근데 주정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잡 어프로벌 너 지금 살릴 건데 페이슬리 보내라는 거예요. 방금 받았으니까 보내면은 당연히 살릴 수는 있죠. 나 그만뒀고 나 저기서 지금 잡 어프로벌 다시 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나 여기서 일 안 한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쏘리 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끝났죠. 그때 잘 도망치신 거네요. 그럼요. 사람들이 왜 못 그만두는 것 같으세요? 나는 영주권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한 거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서 어쨌든 결국은 영주권을 준다. 한인 쪽이 그거 믿고서 외국 애들은 영주권 지원 안 해줘. 잘 몰라.
사람들 도전은 안 하죠. 근데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나의 조건에서는 한인 사장이 네. 하는 여기서 네. 진행하지 않으면 로컬 뭐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영어라는 벽도 있고. 근데 저 일할 때 영어 못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거기서. 물론 저도 못하고. 근데도 그냥 해줘요. 해줘 하면 해줘요. 못해줘? 그럼 나 안 해. 그리고 또 딴 데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찾아보면은. 그 프랜차이즈에서 일할 때 한국인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면접 보러 온 사람도 없었고요. 거의 90% 이상은 다 백인이었던 것 같아요. 한인 쪽에 다 많이 묶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커뮤니티 같은 거 봐도 그렇고. 그럼 조금 시야를 넓혀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쵸 그쵸. 안 해주는 데는 없던 것 같이 못 들어봤어요. 안 해준다는 그럼 거. 그걸 조금 더 추천하신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렇죠. 생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알려드리면은 보통 뭐 한 30몇 도 많이 가고요. 마이너스 앞에 네, 마이너스. 영상으로 저 있을 때 한 번 갔어요. 이상이변이다 뭐다 애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오면은 무릎 좀 아래. 하루에 왔을 때 걸어 다닐 수 있나요? 아니면 스키 타고서 그걸로 끌고서 이렇게 가는 거죠. 도로를. 힘들죠 걷기가. 푹푹 빠져서? 네, 푹 빠져요. 아니면 그냥 걷는 거는요. 운동화랑 이런 게 다 젖어요. 그럼 제가 화수이 집들을 좀 놀러 갔는데요. 영하 30몇 도일 때 한 번 갔더니요. 소파에 조금 앉아 있었는데 발목이 이쪽으로 아래로 해가지고 다 얼어가지고 시안이랑 음. 물가 시야는 안 좋아요. 같이 일하던 친구 서버가 살해당한 적도 있고요. 뉴스에도 나오고 실종된 적도 있고 한 명 건너 한 명이 친인척 중에 한 명씩 없더라고요. 사라져가지고 약 관련한 거. 약도 거기 장난 아니죠. 주사기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길거리에도. 문 여니까 막 있고 주사기가. 콘도에서도 복도에도 주사기가 있었어요. 그런 쪽에서는 조금 안 좋더라고요. 물가 다른 데보다 많이 비싼 거. 유통비 그렇죠. 올라가서 그쵸, 가격이 더 그쵸. 올라가는 아무래도. 거죠? 렌트카 같은 여기가 당연히 더 비싸긴 한데 저기도 만만치 않게 비싸요. 급여 대비. 한인에서 일할 때는 반 이상? 그 프랜차이즈에서 일하실 때는 시급도 더 셌고요. 오버타임을 많이 했거든요. 음.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메꾸려면은 좀 낼만한 거죠. 네. 렌트가. 그쵸 그쵸. 근데 뭐 어쨌든 버는 돈에 비해서는 물가도 낮은 게 아니고 근데 차까지 있으면 어쨌든 뭐 주유비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차량 정비하는 그런 게 기름비는 여기보다 거기가 더 싸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블럭히터를 꼭 봐야 되고 예열도 해야 되고 후열도 해야 돼요. 원격 시동으로 15분씩은 공회전을 시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하라고 하거든요. 저도 하고 시동을 걸면요 엔진이 터질 것 같은 소리가 나요. 기름도 많이 먹어요. 스포츠카가 돼요. 연비 5km 나와요. 영하 30도에 운전하잖아요. 기름 게이지가 빠지는 게 보여요. 윈터 타이어도 해야 돼요. 부싱 같은 거 그리고 배터리도 그렇고 교체 비용도 들어가고 사야 되고 차가 없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삶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 없는 분들이 있었나요? 같이 일하던 데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걔들 우버 타고 다녔어요. 버스 타는 애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삶이 너무 힘든 게요. 온다 했는데 안 와요. 근데 갔대요. 또 오지도 않았는데. 중고차 수요가 되게 많아요. 차값이 비싸요 거기가. 캘거리나 뭐 어디서 차를 사다가 끌고 가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싸게 먹힐 거예요. 물론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브레이크 패드를 갈래요. 그렇게 해서 통과를 받고 하는 게. 차라리 여기서 점검비에 기름값에 다 해도요. 그래도 여기가 쌀 거예요. 주정부에서 받고 나서 이제 연방에서 또 받아야 되잖아요 PR을. 제가 주정부를 받았잖아요. 바로 연방에 접수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 시점부터는 사실은 서류만 준비가 다 되면 그렇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다 떼냈으면은 뭐 안 돼요. 기한이 있어요. 몇 개월 이내에 서류로 해라. 라고 해서 그게 있어요. 공증 필요한 서류들이 있잖아요. 한국 거는 그걸로 다시 또 제출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아들이가 딱딱 네. 가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 서류 할 게 조금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업체 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혼자 했는데 괜찮았어요. 싱글이고 개인정보 제공 뭐 동의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프린트를 해서 내가 사인하고 스캔 떠서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럼 추가 서류 요청이 안 와요. 깜빡해서 동의 안 하는 애들은 그대로 리젝 떠요. 그거 말고는 일반적인 거, 네, 범죄 이런 것들, 기본 증명서, 남자들은 군대, 호주 경력 이런 거. 그리고서부터는 이제 무한 기다림이죠. 영어 실력이나 학위나 뭐 나이나 이런 거가 뭐 제한이에요. 진짜 제일 큰 메리트가 빠르고요. 돈 안 내고요. 영어 안 보고요. 연방 접수할 때도 영어 넣는 칸이 있잖아요. 과감하게 그냥 패스. 지원비도 없거든요. SIMP는 공짜예요. 처음 랜딩했을 때부터 해서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빠른 사람은 뭐 한 1년 반, 전 1년 3개월도 봤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 어떤 타입인 것 같고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은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겨울에 너무 나가노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살아남을 경쟁력이 있어야죠.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눈치. 이왕이면은 오픈 비자가 있는 사람이 좋죠. 처음부터 LMI로 먼저 인터넷으로 연락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구해서 간다는 거는 또 괜찮고요. 갑자기 뭐 여행 비자로 가서 나 이거 해줘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잘나고 오신 케이스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후회하시거나 이런 건 없어요? 후회는 없어요. 저는 목표를 원래 딱 잡고 간 거기 때문에 목표 이뤘잖아요. 좋은 선택이었어요. 여기서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지금은 선택지가 좀 적죠? 저는 이제 식당 쪽은 이제 안 된다고 잠깐. 저 자세히는 몰라요. 잘 이제 찾아봐요. 어떻게 하다 들으면 이제 한번 봐보고. 좀 등다시. 그래. 이제는 거의 뭐. 랜딩이니까.
네, 그렇죠. 저거 그렇게 응원하고요. 곧 다가올 여름 이제 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따뜻한 곳. 따뜻한 거는. 따뜻하고 꽃 피는 곳에서. 아이고, 예.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